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용준 작가님의 정기룡이라고 하는 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60전, 60승이라고 하는 엄청난 전과를 이루었으며 육지의 이순신 또는 이제 조선의 조자룡이라고 불렸고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이순신 권율과 더불어서 조선의 최고의 장수로 20여 차례나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 책을 접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정기룡 장군은 1562년에 하동에서 태어나서 25세인 1586년에 묵과에 급제를 했고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추풍령 전투를 시작으로 해서 상주 영화동 전투, 상주성 탈원 전투, 용인 전투 등의 육지에서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며 특히 정유재란 시기에 보은 저감 전투에서는 경상 우병사로 참전하여서 외장 가토 기요마사를 상대로 왜군 300여 명을 사살하는 혁혁한 전과를 올렸는데요. 이 전투로 인해서 정유재란의 국면이 변화됐다라고 합니다. 가토 기요마사는 와카자키와 더불어서 일본의 맹장으로서 당시 임진왜란의 맹장으로서 유명하죠. 그를 상대로 해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기룡 장군이 얼마나 뛰어난 장군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가토 기요마사를 상대로 완벽하게 승리를 거둔 장군이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정기룡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에 장군으로서뿐만 아니라 경상도 상주의 목민관으로서도 일을 했었는데요. 그가 가는 곳마다 고을을 편하게 다스려서 백성들이 그를 존경하고 사랑했다라고 해동명장전이라고 하는 책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목민관으로서도 대단히 뛰어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이토록 위대한 장군이자 목민관이었던 정기룡 장군을 왜 우리가 전혀 몰랐을까라고 하는 점이죠. 어떤 글에서는 정기룡 장군이 당시에 너무 젊은 나이여서 상대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 아닐까라고 하는 추측을 해보기도 하고요. 이순신이나 권율 장군에 비해서 정기룡 장군은 당시에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업적이나 삶이 너무도 위대하여서 그 그늘에 묻히지 않았나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은 정기룡 장군이 잊혀지게 된 원인에는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라고 하는 기록을 남겼죠. 정기룡 장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설로만 구전되어 오다가 조선왕조실록에 20여 차례나 그 이름이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차 잊혀져 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으로 유배를 가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글을 쓰지 않는다면 후대의 사람들은 사원부의 기록만으로 나를 평가할 것이고 그저 그런 인물로만 기억될 것을 우려하여서 이렇게 글을 쓴다 라고 이제 자식들한테 편지를 보낸 거죠. 그리고 자식들한테 내 제사상에 뭘 올리려고 하지 말고 내 책을 읽어라, 내 책을 읽고 알려라 라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헌부의 기록은 정약용이 귀양을 간 제목과 그의 부정적인 면들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졌겠죠. 정약용은 책으로 자신을 변론을 하고 홍보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유성룡은 임진왜란 당시에 지배층을 대표하는 인물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쟁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인물인데 징비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아주 귀중한 자료죠. 이 징비록이라고 하는 책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유성룡은 아마도 다르게 해석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왜 사신이 직접 조선의 도성으로 와서 자신들이 명을 정벌하려고 하니 조선은 길을 내어라. 가도정명, 워낙 유명한 말이죠. 라고 했을 당시에 영의정이 유성룡이었습니다. 전란을 충분히 예측이 아니라 전란을 벌이겠다라고서는 통곡까지 하고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정기룡의 경우에는 그런 기록물이 없습니다.
제 생각엔 정규용 장군이 이제 육지에 있다 보니까 그 이순신 장군처럼 이렇게 뭐 한산도 같은 이런 데서 이제 뭐 글도 쓰시고 그러셨는데 글을 쓰기에는 육지가 조금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라도 60전 60승의 위대한 기록을 세운 전투의 신 정기룡 장군을 조명할 기회가 생겨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궁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책을 기쁜 마음으로 읽고 있습니다. 제가 읽은 두 권 중, 총 5권 중에 이제 2권이 올여름에 발간이 됐는데요. 몇 가지 내용을 뽑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 소설의 시작은 저놈을 냉큼 끌어내어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무수가 정기룡의 본명이죠. 기룡은 이제 왕이 하사한 이름이고요. 정무수가 옥에 갇혀서 취조를 받으려고 곤양군수 앞으로 끌려 나오는 장면입니다. 무수는 골목대장으로 마을 아이들과 어울려서 산으로 올라갔다가 그만 산속에 있는 굴이 붕괴가 되어서 다른 아이들은 다 파묻혀서 죽고 대장인 무수만 어떻게 살아남습니다. 맨손으로 산 굴의 입구를 파내려고 손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파내었지만 결국은 한 명도 구해내지 못하고 아이들은 다 죽습니다. 뭐 비바람에 산사태가 났는데 손으로 파서 어려웠겠죠. 그리고 죽은 아이들의 부모들은 무수를 원망하여서 급기어 고을원님에게 무수를 벌해달라고 탄원을 합니다. 죽은 아이들의 부모는 무수가 마을 아이들을 산으로 데려갔기 때문에 아이들이 죽었으니까 무수가 죄가 있다라고 떼를 쓰지만 곤양군수 이해는 사리가 분명했던 사람인 듯합니다. 부모들의 억지 주장에도 불구하고 곤양군수는 산굴이 무너진 것이 저 아이가 무너뜨렸는가 비바람에 무너졌는가라고 부모들한테 되묻자 부모들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곤양군수는 무수를 무죄 방면합니다. 그러나 마을 인심은 전과 같지 않고 서당에서조차도 무수를 박대하자 무수의 아버지 정호는 무수와 그의 어머니를 먼 곳에 보내어서 따로 살게 합니다. 무수와 그의 어머니는 진주 근방의 무듬실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여서 그 지방의 특산물이 이제 소금인데요. 소금 장수로서 생활을 시작합니다. 어미는 소금을 팔고 아들 무수는 서당에 다니면서 글 공부를 하는 등 다시금 소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던 중에 무수는 전과도 너무나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여서 마을 아이들이 모두 물에 빠져 죽는 일에 휘말리고 이번에는 모함에다가 누명까지 뒤집어 써서 관노로 전락이 됩니다. 관노가 되어서 하포 절도형이라고 하는 병영, 요즘 말하면 이제 뭐 군부대 같은 데죠. 그 병영에서 지통이라고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지통이라고 하면 이제 그 통신서를 이제 갖다 날르는 연락병 같은 뭐 이런 뭐 다름질이 빠른 이런 노비 아이들을 시켜서 그 병영 내에서 연락문을 이제 주고받는 이런 노비를 이제 지통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이고 갈 때까지 가게 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권 중의 서두에 해당합니다. 글의 첫 시작은 많은 것을 암시합니다. 무수는 장수의 제목을 타고 났고 동네 아이들과 병정놀이를 하고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골격이 남달리 컸던 무수는 대장이 되어서 뭐 눈이 부리부리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전쟁에서 혁혁한 전과를 세웁니다. 다른 마을과 그 진주에서 이제 함양 아이들과 이제 뭐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서 뭐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두 번에 여기서 나오는 이제 큰 시련은 아마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무수는 절도형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군부대에서 머슴을 수년간 살면서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게 됩니다. 활의 스승인 박공, 그리고 검의 스승인 조용백, 말타기의 스승인 꼭두 김세빈. 원래 이제 꼭두라는 말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원래 본명이 김세빈. 그
속량이 되어서 김세빈이라고 하는 인물로 이제 사서에는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수들을 만나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활쏘기와 검술, 기마술 등을 배워서 절대무공의 경지에 근접해 나갑니다. 그 과정이 참 재미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갈 때까지 갔을 때 새로운 만남이 찾아오는가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스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수는 절도용에서 만난 스승 조용백의 도움으로 누명을 벗게 되고 수년간의 관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어느 곳에서든 최선을 다하면 아마 살아날 길이 생기는가 봅니다. 그리고 먹고 살 방편을 찾던 중에 소금을 전매하는 천광여각의 산원으로 소금 장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산원이라고 하는 건 계산원 같은 그런 직책인 걸로 보입니다. 글과 숫자를 알고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원으로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수인 이장휘가 세월이 지나서 병으로 죽자 무수는 이장휘의 뒤를 이어서 행수가 되고 천광여각을 운영하게 됩니다. 소설 정기룡은 장편 소설이어서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1권의 내용 중에서 약간만을 담아 보았습니다. 저는 최근에 히든 피겨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히든 피겨를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숨겨진 인물 또는 이제 숨겨진 영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2017년도 미국에서 개봉된 영화인데요. 내용은 1960년도 당시에 소련과 미국이 우주를 대상으로 경쟁하던 시절에 미국 나사에 근무하던 유색인종 흑인을 얘기하죠. 유색인종 3명의 여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입니다. 그 중에 캐서린이라고 하는 수학 천재였던 흑인 여성이 유인 우주선 발사 과정에서 수학적 계산을 이용을 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결국에는 미국이 유인 우주선을 발사해서 성공하는 이런 내용을 다룹니다. 우리는 루이 암스트롱 정도만을 기억하지만 인간의 우주 개발 과정에는 우리가 모르는 많은 숨겨진 영웅들, 히든 피겨들이 존재합니다. 마치 이 책의 정기룡처럼 말이죠. 이권의 끝으로 가면은 조선의 뼈아픈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피난을 가는 백성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내가 왜 싸웁니까? 무엇을 위해 싸웁니까? 누굴 위해 싸웁니까? 라고 말합니다. 정기룡이 내 가족을 지키려면 싸워야 하지 않겠소? 라고 묻자 백성들은 아니죠. 가족을 데리고 새 주인을 모시면 그만이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기룡은 깜짝 놀라서 뭐라고? 그대는 외놈의 발밑에서 개 돼지처럼 살기를 바라는가? 라고 묻자 그 동민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까지 개 돼지처럼 살아왔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맞서서 싸우지 않고 그냥 항복하면 새 주인이 지금보다 더 살기 좋게 해줄지 누가 압니까? 새 주인이 더 나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라고 하는데 정기룡은 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당시의 민초들의 살림과 생활을 대변하는 이런 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도 없는 백성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